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소중한 사람과 웃음꽃 가득한 매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LA 메트로 지하철 안과 역 주변을 중심으로 홈리스 문제가 심화되면서 메트로 측이 홈리스 비상사태 선포를 놓고 논의 중입니다. 캐런 베스 LA시장의 홈리스 문제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홈리스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한인타운 내 홈리스 텐트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LA의 한 중학교에서 약물 과다 복용으로 학생들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한 고등학교 인근에서는 10대 학생이 흉기에 찔려 역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지난 1일부터 LA 시내 모든 식당들은 재활용 용기만 제공하는 법안이 시행됐습니다. 푸드트럭은 7월부터입니다. 한인타운 시니어센터가 올해로 개관 10주년을 맞습니다. 한인 노인센터는 한인 시니어층의 사랑방 역할을 넘어서 사회 구심점 역할을 하는 단체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주 열리는 연준의 정례회의에서 금리 인상, 베이비 스텝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기준금리를 언제 동결할 것인지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가 미국 연준을 비롯해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는 지점에서 금리를 엄격히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방재무부가 내달 1일 디폴트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서면서 부채 한도 상향을 둘러싼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 체이스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인수로 인해 은행권 리스크가 일단은 봉합됐지만 여전히 불안은 가시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일리노이 중부에 모래폭풍이 덮치면서 고속도로에서 90중 추돌 사고가 나 최소 6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부상했습니다. 오스카상을 주관하는 아카데미 측이 내년도 시상식부터 적용할 규정을 확정했습니다. 영화 홍보와 관련된 사적인 행사나 모임, 소셜미디어를 포함한 공개 홍보, 영화 상영의 개최 횟수 등에 대한 원칙을 명시했습니다.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어린이부터 20대 중반까지의 젊은 층이 정신건강 문제로 병원 응급실을 찾는 경우가 최근 10년 사이 급증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가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를 오는 11일자로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7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실무 방문합니다. 12년 만에 이뤄지는 일본 총리의 양자 방한입니다. 대통령실은 한일 셔틀 외교의 본격 가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에 자진 출석했지만 검찰은 협의되지 않았다면서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주위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자신을 구속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LA 다저스가 필라델피아를 13대 4로 대파했습니다. 샌디에고의 김하성 선수는 신시내티와의 경기에서 역전 3점포를 터뜨리는 등 팀의 8대 3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NBA 플레이오프 2라운드가 진행 중인 가운데 LA 레이커스가 오늘 골든스테이트와 첫 경기를 갖습니다. 서부조에서는 덴버가 피닉스를 시리즈 전적 2승으로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연방준비제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앞두고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42.1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간간히 햇살이 교차하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63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5월 2일 화요일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입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이 LA 시 업무를 맡은 지 꽤 됐습니다. 좀 나아지셨습니까? 내 집 주변에 있던 홈리스 텐트, 홈리스들 없어졌나요? LA 한인타운의 홈리스는 오히려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홈리스들이 메트로와 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하면서 이로 인한 문제도 계속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홈리스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도 경찰이 출동한 후에 하는 말 똑같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LA 메트로 지하철 안과 역 주변을 중심으로 홈리스 문제가 심화되면서 메트로가 홈리스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을 고려 중입니다. 메트로 지하철 운행 시간이 종료된 후에 새벽녘에 지하철 종착역 밖으로 노숙자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종착점 지역 주민들, 종착점 인근 비즈니스 업소들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메트로 측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메트로 열차를 이용하는 홈리스 인구가 8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데일리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800여 명의 노숙자들이 정처 없이 LA 메트로 지하철이나 버스에 탑승한 채 버스와 지하철 운행 구간을 오가며 하루를 보내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메트로 열차나 버스 운행 서비스가 끊어지면 노숙자들은 버스나 열차에서 나와 지하철역 근처의 길거리나 공원에서 잠을 청하기 십상입니다. LA 메트로를 이용하는 노숙자 800명 중에 550명 정도가 메트로 서비스가 끊어진 밤 시간에 지하철 종착역 출구로 몰려나오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제는 LA 메트로 지하철 서비스 종착점 중에 여러 군데가 주택단지가 몰린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점입니다. 낮 시간 동안 메트로 열차에 탑승해 있던 홈리스들이 자정부터 새벽 3시 사이 지하철 종착점이 위치한 주거지역 보도로 몰려나와 잠을 청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메트로가 노숙자들이 한밤시간 많이 몰리는 종착역 위치를 조사한 결과 유니언 스테이션이 한밤중에 평균 137명의 노숙자들이 역 주변으로 나와 가장 많이 몰려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놀스 할리우드 레드라인에 112명, LA 다운타운의 칠가 스트리트, 메트로 센터 스테이션에 93명, 그리고 다운타운 산타모니카 엑스포라인 종착역에 5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타운 복판인 위셔와 웨스턴 퍼플라인 앞에는 55명, 다운타운 롱비치 블루라인 종착역에는 39명, 노력의 그린라인에 18명, 아주사 퍼시픽 유니버시티와 시트러스 에버뉴 스테이션의 골드라인에 17명, 레돈도 비치 그린라인에 17명 등이 밤시간 몰려나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메트로 열차가 끊기는 시간에 종착점에서 나와 길거리를 배회하는 홈리스들이 많아 종착 지점에 위치한 주민들이나 비즈니스 업주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올 1분기 현재 LA 메트로 이용자 수는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 58% 회복된 수준입니다. 팬데믹 사태가 종식됐지만 노숙자들이 지하철 안팎으로 몰려들고 있어 많은 이용자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데다 최근 들어 지하철 안에서 각종 마약과 폭력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 같은 추세는 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LA 메트로 측은 홈리스들로 야기되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LA시나 카운티처럼 메트로도 홈리스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을 고려 중입니다. 또 아예 메트로 열차 서비스가 끊기는 시간에 열차 종착점에서 홈리스들을 쉘터를 연결시켜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명 허브 오브 홉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메트로는 홈리스들이 밤 시간대에 가장 많이 몰려있는 핫스팟인 유니언 스테이션과 칠가와 메트로역 그리고 놀스 할리우드역에서 홈리스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일하는 전체 노숙자 10명 가운데 1명꼴 정도는 패스트푸드점 근로자라는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한 비영리 리서치 기관이 오늘 아침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서 일을 하는 전체 노숙자 11% 그리고 LA 카운티에서 일하는 전체 노숙자의 9%가 패스트푸드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가운데 120명이 노숙자로 추산된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패스트푸드 매장 전선에서 일하는 요리사와 캐셔, 설거지 담당 근로자 등의 중간소득은 14,949달러였습니다. 연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캘리포니아 내 패스트푸드점과 카운티 근로자들의 평균 시급은 16달러 60센트로 알려졌습니다. 보고서는 이런 낮은 임금에 더해서 패스트푸드점 근로자들은 파타임과 또 예측할 수 없는 요구형 스케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일을 하면서도 빈곤하게 만들어서 렌트 비용조차 감당하는 능력을 약화하면서 고용에 있어서 갑작스런 변화나 불가피한 또 막대한 비용으로 패스트푸드점 근로자들은 빠르게 노숙자로 전락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주거비용 급등으로 명문대학생들이 집을 구하지 못해 트레일러에서 숙식하거나 노숙하는 일이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거 문제는 UC 산타크루즈에서 유난히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산타크루즈는 2020년 산불로 인해 주택 900채가 사라진 데다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샌프란시스코에서 원격 근무를 위해 이 지역으로 몰려든 근로자들이 많아 주거 문제가 특히 심각해졌기 때문입니다. UC 산타크루즈의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숙사가 있지만 이 같은 주거난은 이어지는 것입니다. 전체 학생의 절반인 약 10,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시설을 갖췄지만 모자라는 겁니다. 그나마 이 10,000명의 기숙사 시설을 갖춘 것은 UC 계열 캠퍼스 중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대학이 운영하는 월 $800 수준의 트레일러 주거지는 캠프파크, 혼자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UC 산타크루즈는 2028년 가을까지 학생 3,000여 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지을 예정인데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아직 첫 삽을 뜨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UC 산타크루즈 기숙사 공사는 이 지역 주민들의 소송으로 계속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상 스트리밍 시대에 걸맞은 보수책의 개편을 요구했던 헐리우드 작가단체가 결국 파업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미국 작가조합인 WGA 소속의 조합원 11,500명은 오늘 낮 1시부터 피켓 시위를 시작합니다. 미국 작가조합 WGA 차원의 총 파업은 2007년 말 이후 약 16년 만입니다. WGA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며 드라마와 시트콤 같은 시즌당 편수가 평균 20여 편에서 10편 남짓으로 줄어든 데다가 작품 재판매 수익을 지급하는 수입도 역시 감소했고 업무량은 오히려 늘어났다며 이 어려움이 커졌다는 입장을 토로했습니다. 따라서 WGA는 스튜디오 측의 필요에 관계없이 일정 기간을 정해서 작가를 고용하고 또 프로그램을 제작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WGA는 제작사들이 AI를 활용해서 이전에 자신들이 작업했던 시나리오와 각본에서 새로운 스크립을 생성하거나 또 이렇게 AI가 만든 대본 초안을 작가들에게 손보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파업이 현실화되면 더 투나잇 쇼, 이 스타링 지미 펠런과 세러데이 나잇 라이브 같은 심야 인기 톡쇼 제작이 중단되는 것은 물론이고 일부 드라마들의 방영도 중단될 수 있다고 로이터가 전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개빈 뉴섬 주지사가 5월을 스몰 비즈니스의 달로 선포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주 스몰 비즈니스가 번창하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하며 캘리포니아 드림이 모든 사람에게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다른 어떤 주보다 많은 420만 개 이상의 스몰 비즈니스가 있고 이들은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고 신규 일자리 3분의 1을 창출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나가겠다라고도 말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 드림 펀드를 통해 4,500개 이상의 다양한 벤처기업 창업을 위해 시드 펀드를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평원지대인 중부의 한 고속도로에서 차량 90여 대가 뒤엉킨 교통사고가 발생해 최소 6명이나 숨졌습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모래폭풍이 이번 대형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평원을 가로지르는 고속도로에 차들이 꼼짝도 못한 채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행렬 앞쪽에서 대형 추돌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성급한 운전자는 역주행으로 위험천만하게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정오가 가까운 시간이지만 사고 현장은 수십 미터 앞쪽도 구분이 잘 안 될 정도로 흙먼지 투성입니다. 서로 부딪힌 차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고 그 사이를 구조대원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대형 화물차 2대에는 불이 붙어 폭발까지 일어났습니다. This is a difficult scene, something that is very hard to train for, something that we really haven't experienced locally. 미국 중부 일리노이주와 미주리주를 잇는 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가 일어나
차량 90여 대가 뒤엉켰습니다. 2살 아이부터 80대 노인까지 여러 명이 숨졌고 30여 명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At this time, we have reports of more than 30 people being transported to multiple area hospitals. Injuries range from minor to life-threatening. 사고는 갑자기 불어닥친 돌풍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경찰은 파종을 위해 곱게 부숴놓은 흙이 돌풍에 실려 고속도로에 몰아쳤고 결국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려 사고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지 기상당국은 사고 당시 우리나라의 강풍 경보 수준인 최대 시속 74km의 돌풍이 불었다고 전했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미국 소식은 정말 핫하고 촉촉하고 맛있는 사상 최고의 맥도날드 버거가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먼저 먹고 싶은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5월 2일 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 남가주 대부분 지역 대체로 흐리겠고 각 지역에 따라 간간히 햇살도 교차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해서 60도 초반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일인 내일도 오늘 같은 날씨 패턴이 반복되겠고 특히 내일 늦은 밤부터 목요일 오전까지 대부분 지역에 다소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목요일을 지나면서 낮 기온은 조금씩 오릅니다. 하지만 이번 주말을 지나고 다음 주 중반이나 돼서야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3도, 밤 최저 기온은 51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64도, 50도, 밸리와 일랜드 암파이어 지역은 62도, 47도, 해안 지역은 59도, 50도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 부분적으로 구름이 늘어가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56도, 낮 최고 기온은 7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펠라와 CG러,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LA 하이스쿨, LA 고등학교 앞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나서 10대 청소년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LA 경찰국과 소방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 30분 올림픽 블루버드와 림파우 블루버드 교차로 인근 LA 하이스쿨, LA 고등학교 바로 앞에서 발생했습니다. 용의자가 휘두른 칼에 각각 16살과 14살 청소년들이 중상을 입고 시더사이나이 메디컬 센터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용의자들은 2대 차량에 나눠 타고 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학생들 간 교내 언쟁이 칼부림으로 이어진 것으로 현재 파악하고 용의자를 검거하는 데 수사 진행 중입니다. 남가주에서 또다시 총기 난사 사건으로 4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컨 카운티의 베이커스필드에서 동쪽으로 50여 마일 떨어진 모하비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컨 카운티 셰리프 당국은 일요일이었던 지난 30일 밤 11시 20분경 모하비의 H 스트릿에서 총격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한 RV 차량에서 4명의 총격 피해자를 발견했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20, 30대의 여성 3명과 남성 1명으로 이 가운데 여성 2명과 남성 1명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나머지 여성 1명은 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가 결국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셰리프 당국은 조사 결과 피해자들이 모두 머리에 총격을 받고 사망했고 용의자는 현장에서 도주해 신원과 소재지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부터 20대 중반까지 젊은 층이 정신건강 문제로 병원 응급실을 찾는 경우가 최근 10년 사이 급증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전국 병원 외래 진료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의학협회 저널 연구 보고서 내용을 전하면서 정신적으로 위기에 몰린 젊은 층을 위한 긴급 대응 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젊은 층이 정신건강 문제로 응급실을 찾는 이유는 기분장애나 행동장애, 약물 복용, 정신 이상 등 다양했습니다. LA 한 중학교에서 어제 마약 과다 복용으로 학생 3명이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일일인 어제 날짜부터 LA 카운티 직할지 내 모든 식당은 재활용 용기만을 제공토록 하는 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김지훈 기자가 로컬 소식 전해드립니다. LA의 한 중학교에서 1일 마약 과다 복용으로 학생들 3명이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일 오전 11시 30분 조니 코크란 중학교에서 학생 3명이 의식이 혼미해졌다는 신고를 받고 LA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응급 조처를 하고 이들을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소방대가 출동해 오피오이드계 약물의 해독제로 쓰이는 날칸 스프레이를 이용해 학생들이 정신을 되찾도록 했습니다. 최근 중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수업 도중 마약 과다 복용으로 소방국 도움을 받는 일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1일부터 LA 카운티 직할지 내 모든 식당들이 재활용 용기만을 제공하도록 하는 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4월 LA 카운티 슈퍼바이저들이 승인한 이 법은 가주의 식당들이 고객들이 요청할 경우에만 일회용 케첩과 플라스틱 포크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을 확대 적용한 것입니다. 이로써 LA 카운티 직할지 내 모든 식당들이 고객들에게 재활용 용기만을 제공해야 하고 일회용 쿨러를 사용하거나 렌트할 수 없고 모든 일회용 패키징 용기 사용이 금지됩니다. 푸드트럭은 6개월 뒤에 적용되며 재정적으로 어려운 비즈니스들이나 음식을 재활용 용기에 패키징할 수 없는 업주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LA 카운티 직할지에는 라크라 센터와 롤렌 하이츠, 레이크 LA, 이스트 캐년 카운티, 스트필드, 빈센트, 월넛 파크, 웨스트 캐년 카운티 등입니다.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식당은 하루 $100의 벌금을 물게 되며 총 벌금액은 1년에 최대 $1,000입니다. 시 당국은 비즈니스 업주들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김지윤입니다. 한인타운 시니어센터 가보신 분들 많으시죠? 올해로 개관 10주년이라고 합니다. 이은 기자가 한인타운 시니어센터에 대해서 보도해드립니다. 지난 코로나 팬데믹 동안에도 한인타운 시니어센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튜브로 강사들이 열심히 강의를 올려가며 코로나 동안 집에서 고립되어 있던 한인 시니어들에게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팬데믹이 완화된 후 새학기 수강 신청 때마다 노인센터 건물 앞에 새벽부터 수시간 동안 줄 서 있는 수강 신청생들의 긴 줄은 노인센터가 한인사회 시니어층에게 얼마나 소중한 공간을 제공하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노인센터는 올해 개관 10주년을 맞게 되는데 시니어센터 측은 그동안 노인센터를 사랑해준 한인 시니어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앞으로 끊임없는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개관 초창기 때까지만 해도 노인 수강생들은 50명도 채 안 됐지만 이제는 매주 4,500여 명의 수강생들이 센터를 찾고 있어 지난 10년 동안 엄청난 양적, 질적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정문섭 이사장입니다. 아주 감개무량하죠. 왜냐하면 그 팬데믹도 있었고 학생 50명 했었는데 지금 약 4,500명이 매주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매우 기쁜 일이고요. 아주 좋습니다. 노인센터는 한인 시니어들이 원하는 수업을 객소 확대 개설하며 현재 43개의 프로그램들이 개설되었으며 외출이 어려웠던 팬데믹 시기에 직접 시니어들을 찾아가며 시니어들을 도왔습니다. 강하신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까 하는 것이 이제 큰 목적이었죠. 아파트 같은 데 방문해가지고 런치를 갖다 드리고 법률적인 상담도 해드리고 LA시정부의 190만 달러의 기금 상황이 LA시정부의 190만 달러의 기금 상환이 전액 이뤄진 것은 노인센터의 자랑스러운 기록입니다. 시니어센터에서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브래드리 변호사입니다. 그 전에 저희가 일한 거가 overly qualify가 되고 이거를 그럼 전부 다 190만 불 갚은 걸로 우리가 간주를 하겠다. 그런 편지 받았을 적에 내가 가장 기뻤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노인센터가 한인 시니어들에게 앞으로 더 많은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센터에 방문한 한인 시니어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네, 시니어 센터 오실 적에는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오시고 그리고 아무런 부담 없이 오셔가지고 거기 오셔가지고 즐기시고 그리고 또 다른 분들하고도 같이 화합도 잘 하시고 시니어센터는 오는 11일 오전 11시에 노인센터 개관 10주년 기념행사와 어버이날을 겸해 시니어들과 주요 단체장 등 200명을 초청해 노인센터에서 마더스데이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 행사 초대권은 2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노인센터 입구에서 선착순으로 배포합니다.
그리고 축하 선물 쌀 500포 중 200포는 11일 행사당일 참가자들에게 배포하고 다음 날인 12일 노인센터 입구에서 나머지 쌀 300포를 배포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한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를 오는 11일로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이 어제 성명을 통해 연방 공무원과 연방정부 계약자, 국제항공편으로 입국하는 여행객에 대한 코로나 백신 요구를 코로나 공중비상 사태가 끝나는 5월 11일로 종료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또 저소득층 아동교육 프로그램 헤드스타트 종사자와 의료시설 노동자, 국경의 비시민권자에 대한 코로나 백신 접종 요건을 종료하는 절차도 시작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토안보국은 12일부터 육로나 배로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여행객에게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애완견, 반려견 함께 거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애완견이나 반려견 산책시키다가 다치신 경험 있으십니까? 반려견 산책시키다가 다쳐서 응급실을 찾는 성인이 연간 3만여 명까지 늘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 연구진은 개를 산책시키다가 부상으로 응급실에서 치료받은 성인이 지난 20년 동안 42만여 명이 넘는다는 사실을 최근 알아냈습니다.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상자들은 대부분 여성이고 나이는 40세 이상 64세 이하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이 다치는 이유는 주로 손가락 골절, 외상성 뇌 손상, 어깨 염좌 이 세 개가 가장 많았습니다. 손가락이나 손목에 줄을 감고 있다가 개가 갑자기 무언가를 향해 달려갈 때 끌려가면서 뼈가 부러지거나 인대가 손상되는 부상이 가장 많았습니다. 뇌손상의 경우 뇌진탕부터 뇌타박상, 뇌출혈까지 있었고 개에 끌려가다가 어깨가 다치기도 했습니다. UCLA 응급의학과 부교수 마이클 레비는 이 통계처럼 반려견을 산책시키다가 다치는 사람이 늘어난 이유 알지 못한다. 하지만 몇 가지 이론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애완견을 기르는 사람이 크게 늘었고 노인들 사이에서 개를 산책시키다 뼈가 부러지는 경우가 증가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병원들이 과거보다 응급실 진단 코드를 구체적으로 넣기 시작한 점이 부상자 증가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라고 레빈 교수는 추측했습니다. 개를 산책시키는 방법 여러 가지 제시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끌려가지 않도록 개 전면에 부착하는 하네스를 사용하고 걷다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길이가 6에서 8피트 정도 비교적 짧은 목줄을 고르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개가 걸을 때 자동으로 길이가 조절되는 줄은 피할 것, 운동장 등 개가 산만해지는 장소도 피할 것, 개가 산만해졌을 때 집중하게 만드는 장난감을 가지고 다닐 것 등도 제안했습니다. 한국어진흥재단이 주최하고 LA 한국교육원이 후원하는 2023 CSET 한국어 워크숍이 실시됩니다. 오늘 13일과 20일 줌 온라인으로 열리는 이번 워크숍은 한국어 교사가 되길 원하는 이를 대상으로 합니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반 개설과 확장을 위해 꼭 필요한 한국어 교사 자격증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와 시험 준비 방법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프로그램은 캘리포니아 교사 자격증 취득 과정과 CSET 한국어 시험 안내, 또 언어와 의사소통, CSET 한국어 시험 주제, 언어학과 한국어학, 한국문학과 문화, 한국역사와 문화로 구성돼 있습니다. 민주평통 오렌지 샌디에고 협의회가 가든그로브 한인타운에 있는 평통협의회 사무실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청소년 통일 골든벨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미 지도자 협의회 폴최 회장과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위원회 박동우 사무총장을 초청해 6.25 행사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평통의 통일 골든벨 행사는 오는 20일 토요일 오후 3시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관에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행사를 갖기로 했습니다. 신청서 접수 이런 것들은 오렌지 카운티 민주평통 오렌지 샌디에고 협의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에 급감했던 한국 방문 외국인 환자 수가 코로나 이전의 50% 수준까지 회복됐습니다. 최근에 한국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모두 24만 8천 명으로 2021년도에 비해서 70.1% 급증했습니다.
이것은 미주 한인 시민권자 등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진료받은 환자를 집계한 수치입니다. 의료기관들의 외국인 환자 유치가 허용된 2009년 이후 한국 병원을 찾은 외국인 환자들은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가다가 2019년에 역대 최다까지 늘었지만 코로나로 입출국이 위축되면서 2020년 급격히 감소했고 이후 방역 완화에 따라서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일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검안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안경. 아름다운 마음, 바로 금강안경의 마음입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JP모건이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소식 전해드렸죠. 이래서 미국 은행에서 시작된 금융위기설 일단 누그러질 수 있을까요? YTN입니다. 미국 금융 시스템의 약한 고리로 꼽히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JP모건 품에 안깁니다. 자산 2,300억 달러, 총 예금은 1,000억 달러에 이릅니다. JP모건 회장은 정부 요청에 따라 인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초 120달러 수준이던 주가가 98% 폭락하자 금융 전반으로 위기가 번질 것을 우려한 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입니다. 투자은행을 빼면 지난 2008년 금융위기로 무너진 워싱턴 뮤추얼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은행의 파산이기 때문입니다. Pleased to say that the regulators have taken action to facilitate the sale of First Republic Bank and ensure that all depositors are protected and the taxpayers are not on the hook. 인수자가 확정되면서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이 이어 올해만 세 번째로 은행이 문을 닫게 됐습니다. 은행권 위기 확산은 일단 진정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분석되지만 경제에 미칠 영향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특히 이번 사태로 은행들이 신용 기준을 높이면서 소비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샌프란시스코 본사를 비롯해 8개 주에 있는 퍼스트 리퍼블릭 지점 84곳은 JP모건 체이스 은행으로 다시 문을 열게 됩니다. 미 금융당국도 퍼스트 리퍼블릭의 모든 자산을 압류해 인수 작업을 돕기로 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올해 파산한 미국의 세계 은행 자산이 금융위기가 절정에 달했던 지난 2008년도에 파산한 25개 일반은행의 자산 합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의 지난해 12월 통계를 보면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등 올해 파산한 세계 은행의 자산 합계는 5,320억 달러에 달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지난 2008년도에 파산한 25개 은행의 전체 자산은 물가 상승을 반영해서 현재 가치로 환산하더라도 5,260억 달러로 올해 파산한 은행 자산 규모보다 적은 것입니다. 2008년 통계에는 리먼 브라더스 등 예금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투자은행의 자산은 제외됐습니다. 당시 파산한 25개 은행 중에 워싱턴 뮤추얼은행은 저신용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출로 4,300억 달러까지 자산을 불렸습니다. 워싱턴 뮤추얼은행은 파산한 역대 미국 일반은행 중에 가장 덩치가 큰 은행으로 기록됐습니다. 다만 나머지 24개 은행은 대부분 중소규모의 지역은행으로 자산 규모 합계가 모두 940억 달러였습니다. 올해 파산한 은행의 경우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2,130억 달러로 자산이 가장 많았고 SVB가
2,090억 달러, 시그니처 뱅크가 1,100억 달러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방정부가 6월 디폴트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서면서 부채 한도 상향을 둘러싼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의회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고 6월 초에는 모든 정부 지급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우리의 최선의 추정이라며 아마도 6월 1일이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예상치를 고려할 때 의회는 가능한 빨리 부채 상한을 연장하거나 올리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통해 정부 지불에 대한 장기적인 확실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메카시 하원의장을 비롯해 민주당과 공화당 상하원 지도부와 모두 통화를 하고 오는 9일 부채 한도 상한 문제에 대한 백악관 회동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양 당이 부채 한도 문제를 놓고 끝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공화당이 하원을 접수한 입법부 지형상 미국 정부가 경제적 재앙으로 불리는 디폴트 사태에 빠져들 가능성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 2011년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도 부채 한도 상한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고 이 대치가 이어지자 신용평가사 S&P가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한 단계 하향해 세계 경제에 충격을 안긴 바 있습니다. 이번 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의 정례회의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긴축 정책의 완화 시점에 대한 논의입니다. 어제자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연준 내에서는 이번 FOMC 회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베이비 스텝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준도 경기 침체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대응이 최우선이라는 인식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은 확실시 된다는 설명입니다. FOMC가 베이비 스텝을 결정할 경우 미국의 기준금리는 5에서 5.25%로 올라갑니다. 16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문제는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동결에 들어가는 시점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입니다. 지난 3월에 공개된 점도표에 따르면 FOMC 위원 18명 가운데 과반이 한 차례 더 금리를 인상한 뒤에 동결하는 방향으로 경제 상황을 바라본 바 있습니다. 이번 베이비 스텝 인상이 마지막 인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준금리 인상을 주장한 메스터 총재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 긴축의 여정이 출발점보다는 종착점에 훨씬 가까운 상황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파산 같은 미국의 은행 위기도 긴축 종료 필요 주장에 무게를 더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만 이후 고용시장 열기가 충분히 가라앉지 않았고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도 여전하다는 점 때문에 위원장들의 입장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스콘신주가 식당이나 바에서 술을 서빙할 수 있는 종업원의 나이를 14세까지 대폭 낮추는 입법을 추진 중입니다. 위스콘신 주의회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여파로 촉발된 구인난 해소가 목적이다라고 미러키 저널 등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법안 발의자들은 이 법안이 식음료 업계의 인력 부족 문제에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며 주류 면허를 가진 식당, 주점 운영자가 업소 내에서 종업원들을 관리, 감독하는 조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연히 18세 이상이 돼야 식당이나 바에서 고객들에게 술을 서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서빙 연령을 14세로 낮추자는 얘기입니다. 술을 마시는 것은 안 됩니다. 때문에 운영자가 업소 내에서 종업원들을 관리, 감독하는 조건으로 식당에 술을 서빙할 수 있는 연령을 14세까지 낮추자라고 제안한 것입니다. 미국의 환경단체들이 스페이스X의 대형 우주선 스타쉽 발사로 주변의 환경이 파괴됐다면서 허가를 내준 연방항공청 FA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 환경단체 5개 단체는 어제 FAA가 포괄적인 환경 영향에 대한 검토 없이 스페이스X의 스타쉽 로켓 발사를 허가해서 국가환경정책법을 위반했다고 소장을 통해 연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는 지난 20일 달 화성 탐사를 위해서 개발한 대형 우주선 스타쉽의 첫 지구 궤도 시험 비행을 시도했다가 실패했습니다. 텍사스주 보카치카 해변에서 2단 로켓으로 구성된 이 스타쉽을 쏘아 올렸지만 이륙 후 약 4분 만에 상공에서 폭발한 것입니다.
야생동물보호국에 따르면 이날 폭발 당시 불꽃이 인근 지상으로 떨어져 1.4헥타르 규모의 화재를 일으켰고 산산조각난 기체 잔해가 이 주립공원 해변과 가까운 야생동물보호구역 인근까지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로켓 발사대도 폭발해서 콘크리트와 금속판 조각이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날아갔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뒤에 스포츠 소식으로 이어집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LA 다저스 이렇게 해도 되나? 올 시즌 다저스의 가장 큰 문제점, 점수를 낼 때 많이 내고 질 때 점수를 내지 못한다는 거죠. 뭐 어느 팀이나 그렇겠습니다만 다저스는 그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어제 LA 다저스가 필라델피아 필리스를 13대4로 대파했습니다. 홈런 4방 포함해서 안타만 15개, 13득점을 몰아치면서 필라델피아의 대승을 거뒀습니다. 4연승을 질주한 다저스는 애리조나를 반경기 차로 제치고 서부조 선두에 올라섰습니다. 필라델피아는 오늘 기대하는 일이 있죠. 오늘 필라델피아 필리스는 지난해 11월 20일, 23일이었나요? 타미존 수술을 받았던 주포 브라이스 하퍼가 오늘 다저스와의 경기에 라인업에 복귀하게 됩니다. 필라델피아는 오늘 분위기 반전을 이뤄낼 수 있을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필라델피아는 현재 15승 15패, LA 다저스는 17승 13패를 기록 중입니다. 샌디에고의 김하성 선수가 시즌 3호 홈런을 폭발시키면서 팀의 짜릿한 역전승을 이끌었습니다. 메이저리그 개인 통산 100타점도 돌파했습니다. YTN입니다. 3대3 동점이던 5회 투아웃 주자 1, 2루. 세 번째 타석에 들어선 김하성이 163km짜리 총알 타구를 날립니다. Kim to left field. Fairchild going back and it's gone. Ha-Sung Kim, a 3-run shot and the Padres take a 6-3 lead. 왼손 투수 알렉스 영의 체인지업 궤적을 끝까지 따라가 받아친 김하성의 아치는 3주 만에 터진 시즌 3호 홈런이었습니다. 멕시칸 모자를 쓰고 동료들과 기쁨의 세리머니를 하던 김하성은 하성킴을 연호하는 홈팬들을 위해 더그아웃에서 나와 커튼콜 인사로 화답했습니다. 김하성의 한 방으로 경기 분위기를 뒤집은 샌디에이고는 8회에도 2점을 보태면서 8대3으로 승리했습니다. 넘어가는 것까지는 몰랐고 펜스 맞을 것 같았는데 운이 좋게 넘어가서 기분 좋게 생각합니다. 홈런으로 타점 3개를 보탠 김하성은 메이저리그 개인 통산 100타점도 돌파했습니다. 한국인 선수가 빅리그에서 타점 100개를 넘어선 건 추신수, 최지만 등에 이어 김하성이 5번째입니다. 김하성은 앞서 2대3으로 뒤진 4회에도 선두 타자로 나와 2루타로 반격의 포문을 열었고 후속 안타 때 동점 득점에 성공해 팀의 3연승을 완벽하게 주의했습니다. 네 경기 만에 멀티히트를 쳐내며 2안타 3타점 2득점을 기록한 김하성은 타율도 2할 2푼 2리로 끌어올렸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NBA 플레이오프 2라운드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의외로 지금 덴버가 피닉스 선즈를 가볍게 유리하고 있죠. 어제 덴버가 피닉스를 97대 87로 꺾고 2연승을 달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동부주 2라운드 첫 경기였던 필라델피아 76서스는 보스턴을 119대 115로 꺾고 먼저 첫 승을 거뒀습니다. LA 레이커스는 오늘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오후 7시에 경기 같습니다. 스페인 마요르카 이강인이 리그 6호 골을 터뜨리며 한국인 최초 라리가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라리가 올해의 선수 후보에도 이름을 올린 이강인을 향해서 토트넘도 관심을 보이면서 주가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KBS입니다. 마요르카의 공격은 오늘도 이강인으로 시작해서 이강인으로 끝났습니다. 이강인은 화려한 발재간에 이은 저돌적인 단독 돌파로 상대 파울을 유도했습니다. 수비가 떨어지면 자로잰 듯한 날카로운 왼발 패스로 공격을 전개했습니다. 경기를 지배한 이강인은 0대0 팽팽한 승부가 계속되던 후반 13분 직접 골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절묘한 개인기로 역습 기회를 만들어냈고 마무리도 스스로 책임졌습니다. 리그 6호 골,
도움 4개를 기록 중이었던 이강인은 라리가 데뷔 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100% 드리블 성공률을 자랑하는 등 물오른 경기력을 이어간 이강인은 후반 40분 팬들의 기립박수 속에 교체됐습니다. 후반 종료 직전 극장골을 내줘 승리는 놓쳤지만 경기 MVP는 단연 이강인의 차지였습니다. Pero para mí está en su mejor momento, y cada semana lo corrobora porque no tiene esos picos, esa irregularidad, sino que está haciendo, a mí estamos muy contentos con él. 라리가 사무국도 이강인의 이름을 한글로 표시한 게시물을 올리며 이강인이 빛나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이강인은 라리가 올해의 팀 미드필더 부문 후보에 앙숙 발베르데, 모드리치 등과 함께 이름을 올려 몸값은 더욱 치솟을 전망입니다. 2023년 5월 2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J러,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